자, 먼저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자, 7월 30일,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안에는요, 개정 안에는 바로 이 두 가지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2법도 있고 3법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헷갈려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결국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월세 신고제만 플러스가 되면은 임대차 3법인데요. 근데 왜 임대차 2법이라고 표현을 하냐? 이 전월세 신고제는요, 바로 시행이 되지 않았고 내년 2021년 6월 1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차 2법이다. 임대차 2법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에서 플러스 2년을 더 살 수 있는 법이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 항상 원래 전세 기간이 2년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는 1년이었죠. 80년대 이전까지는 전세는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89년도에 2년으로 개정이 된 이후로는 시행 초기에 전세가가 급등했다. 굉장히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 급등은 당연한 논리다. 당연한 원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드릴 점은 바로 시행일이 바로 7월 30일 날 이제 국회가 통과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7월 31일에 바로 시행이 되었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임대차 2법에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있는데요.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년. 기존에 2년이었던 것을 플러스 이제 2년 더 살 수 있다. 총 4년 살 수 있는 전세 총 4년 동안 살 수 있는 이런 법이 개정이 됐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계약갱신 요구 시에는 임대인은 거절을 못하고요. 그리고 아무 때나 임차인이 이걸 요구를 할 수 있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만기 시점입니다. 만기 시점이고 6개월 이전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1개월 이전. 그러면 이 안에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1개월 전까지지만 이것도 좀 있으면 2개월 전으로 바뀝니다. 바로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이제는 1개월이 아닌 2개월 전으로 바뀐다는 점 미리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임대차 2법 중에서 이제 바로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전월세 상한제는 결국에는 5% 이상 못 올린다 이 내용입니다. 만약 전세가 1억이다. 1억이면은 1억 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1억에서 5%까지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한율 기존 임대료의 5%를 제한한다. 5%를 넘을 수가 없다. 자, 하지만 각 지자체는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5% 이내에서 설정 가능하다. 즉 각 지역별로 또 수급 상황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여기서 체크하실 점은요. 이런 전월세 상한제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 바뀌었을 때도 과연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집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똑같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월세 상한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갱신이 될 때는요. 5% 이상은 올릴 수가 없다는 점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임대차 2법,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사실 굉장히 이제 사회적 약자로 바라봐지고 있는 이런 이제 세입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또 이런 권리를 좀 더 확대해서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모든 면에는 이제 양면성이 있겠습니다. 임대차 2법. 자, 결국에는 부정적인 측면, 결국에는 이제 부작용도 분명히 발생을 하겠는데요. 자, 그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는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 전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왜 전세 물량이 부족하냐?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
요걸 쓰게 되면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2년 만에 원래 부동산 시장에 나왔어야 될 전세 물건이 4년 동안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전세로 하려는 집주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임대 시장에는 전세 물량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에 따른 전세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이 점 한 가지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임대료의 격차가 발생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왜 이 격차가 발생하냐? 바로 전월세 상한제 때문이죠. 자, 기존 임차인들에게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갱신이 될 때는 5%까지만 올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 전세 계약을 새로 신규로 맺게 된 이 세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최대 4년 동안, 잘못하면 4년 동안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그 올리는 상승분을 미리 반영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따라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임대료 격차가 같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전세 중심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 왜 월세로 바뀌면 나쁜 거냐? 사실 나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마이너스 금리, 저금리 시대에서는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낮은 금리로, 낮은 이자를 내면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하지만 월세로 내실 때는 그 낮은 금리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 이런 임대차,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점은요. 이 내용들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4년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문제점을 한 가지 또 체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더라도 입주가 안 된다.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 보시면 이 내용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이 뭐냐? 바로 기존 계약자까지 소급적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말인데요. 자, 아까 전에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기 시점이 있고 이제 6개월 전. 그리고 1월, 1개월 전. 자, 이 사이에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만약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가지고 만약 집주인이 바뀌게 된 순간 만약에 새로운 집주인이 이 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 거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게 된다면요. 새로운 집주인 또 기존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받기 때문에 이런 입주가 불가하다. 내 집이지만 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런 굉장히 치명적인 재산권 침해와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 매매 계약 체결한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분들은 나는 내 집이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다음으로 넘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면은 입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기존에 국토부에서 내놨던 해설, 즉 그 보도 자료를 믿고 집을 매매했던 당사자들이 굉장히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전세기 물건 수요가 줄게 됩니다. 결국은 입주 물건과 이중 가격 발생. 결국에는 가격 격차가 굉장히 발생한다는 건데요. 자, 결국 전세가 껴있는 물건은요. 최대 4년 동안 입주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 집을 찾는 분들은 결국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는 입주가 바로 가능한 물건들만 찾게 되겠죠. 결국에는 수요가 줄어들고 입주 물건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두 물건 간의 가격 격차가 벌어진다. 이건 역시 굉장히 시장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국민 법감정이 있듯이 국민 부동산 감정은 여전히 전세 2년이다. 자, 국민 법감정이 바로 해당 이제 어떤 특정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감정, 생각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요. 자, 똑같이 부동산 감정이란 것도 있겠죠. 국민 부동산 감정은 여전히 전세는 2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이제 국토부 측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전세는 4년이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부동산 감정은 전세는 2년이다. 따라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임대차 2법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어떤 정책이든 의도는 선하더라도 결과가 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임대차 2법이 결국 그러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자금, 부동산 관련 이제 자산 계획을 세우신 분들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양면성을 체크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